안녕하세요. 메이크 요 라이프스타일 랩 제이입니다. 오늘 영상은 영양 콘텐츠로 엘더베리, 학명으로는 삼부커스라고 불리는 열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엘더베리는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데 딱총나무 수속이라고 불리는 엘더베리는 감기, 면역력 등과 관련된 연구 보고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건강에 어떤 작용을 한다고 과학자들은 설명하고 있는지, 또 알고 있어야 하는 부작용 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더베리란 무엇일까요? 일종의 과일 베리류로 분류되는 엘더베리는 과거 민간요법에서 결막염, 당뇨, 건선 피부, 두통, 진통, 항바이러스 항염증, 심장질환, 항우울, 항기생충, 복통, 부비동염증, 변비, 설사, 인후통, 감기, 관절염, 노화 관련 질환 등에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다고 2018년 폴란드 연구진들이 해외 분자학회지에 보고한 논문이 소개되었습니다. 엘더베리의 종류로는 여러 종이 있는데 과학적으로 많이 연구되고 있는 종의 학명은 삼부커스 나이그라, 바로 블랙 엘더베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유럽에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와인이나 주스 등의 형태로도 제공이 되고 유럽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었지만 현재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도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엘더베리의 최대 생산국은 독일이고요. 덴마크, 폴란드, 체코 등으로 유럽이 생산량이 제일 높고 엘더베리의 꽃의 경우 미국 FDA에서는 향료로 사용하기에 안전한 등급 그라스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블랙 엘더베리는 베리의 과일과 꽃으로 분류되는데 독일에서는 커미션 E, 이게 독일 연방약물 및 의료기기위원회이고요. 여기에서는 블랙 엘더베리의 꽃이 감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용하는 것을 2000년에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엘더베리의 영양 성분으로는 재배되는 지역, 품종, 기후, 숙성 단계에 따라서 영양학적 특성이 다르다고 과학자들은 설명하는데 몇 가지 포인트만 짚어보자면 엘더베리에서 발견되는 탄수화물에는 식이섬유와 팩틴 함량이 높고 단백질의 경우 16개의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는데 9가지 필수 아미노산 단백질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주요 지방의 경우 다중 불포화 지방산으로 알파 리놀렌산과 올레산을 포함하고 있고 또 구연산은 다른 과일에 비해 함량이 높고 미네랄은 비타민 K, 칼슘, 마그네슘, 철분, 아연, 질산염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엘더베리의 주요 생리 활성 화합물은 폴리페놀과 안토시아닌인데요. 주요 폴리페놀은 클로로겐산, 케르세틴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른 과일에 비해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안토시아닌은 제가 많은 영상에서 염증 관리에 중요하다는 바로 산화 스트레스와 싸우는 항산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고 특히 블루베리, 블랙커런트, 빌베리와 같이 짙은 보라색 또는 짙은 푸른색을 가지고 있는 베리류에 풍부합니다. 엘더베리의 주요 생리활성화합물은 베리류가 잘 익을수록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엘더베리 와인의 안토시아닌이 가장 풍부하다는 분석도 있으나 숙성 와인보다는 담근 지 얼마 되지 않은 와인의 안토시아닌이 더 높고 와인의 색이 변하거나 숙성될수록 항산화 활성이 감소한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엘더베리의 효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번으로는 엘더베리의 가장 잘 알려진 효과,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된 주제는 바로 항바이러스, 감기와 독감 관련 연구들인데요. 2020년 이란 연구진들은 블랙 엘더베리가 감기와 독감 치료의 대체 요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고했는데 과거 인플루엔자 타입 A와 B의 인간 균주 실험에서 엘더베리가 항바이러스 효과를 보이는 것이 나타났다는 연구 보고들이 있으며 동물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도 엘더베리 추출물이 바이러스에 결합하여 인간 및 동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복제를 억제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에게는 어떨까요? 1995년 보고된 인간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연구에서는 38도 이상의 발열, 근육통, 콧물, 기침 등 독감 관련 3가지 이상 증상이 있는 40명의 5에서 50세의 독감 환자들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엘더베리 추출물, 여기서는 삼부콜이라는 특정 회사 상표명의 엘더베리 추출물을 사용했고요.
3일간 시럽 형태로 2에서 4티스푼을 처방한 후에 대조군과 비교한 결과가 보고되었는데 엘더베리 추출물 처방을 받은 그룹에게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복제를 억제하는 것이 나타났고 치료 3일 후 독감 증상이 약 73% 감소 그리고 2, 3일 이내에 완치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3일간 엘더베리 추출물 시럽을 4티스푼 복용한 환자들에게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했고요. 그리고 2004년과 2016년에도 엘더베리 추출물로 진행한 연구에서 감기 및 독감 증상이 감소했다는 임상 연구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 2번으로는 바로 혈당 조절 및 체중 관리가 있습니다. 엘더베리의 주요 화합물에는 클로로겐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앞서 설명드렸었는데 클로로겐산은 체중 관리 및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성분으로 클로로겐산 성분이 들어간 보충제를 챙겨 드신 분들이 이미 많습니다. 인간이 아닌 동물을 대상으로 진행한 엘더베리 연구에서는 엘더베리의 폴리페놀 추출물이 골밀도를 향상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했다고 발표했고 또 동물을 대상으로 진행한 식이유도 비만 연구에서는 엘더베리 추출물이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유럽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엘더베리와 아스파라거스 보충제를 섭취한 후 체중과 혈압 등이 감소했다고 보고하기도 했는데요. 이 두 성분에는 안토시아닌, 플라보노이드, 사포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사포닌은 인간 및 동물 실험에서 항비만, 이상 지질혈증 개선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라고 보고되었었는데 아스파라거스 뿌리에는 항비만 활성 및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사포닌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3번으로는 피부 건강 그리고 자외선 손상으로부터의 보호 기능이 있는데요. 과도하게 자외선에 노출될 경우 피부 세포의 산소 균형이 파괴되고 피부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며 피부 염증 및 피부 노화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 피부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것이 권장되는 거 모두 아시는 사실이죠. 실제로 엘더베리가 함유된 스킨케어 제품들 또한 찾아볼 수 있고요. 2019년 국내 연구진들이 엘더베리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엘더베리에는 많은 양의 안토시아닌,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유기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완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자, 제 영상은 언제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알려드리죠. 엘더베리의 주의사항과 부작용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엘더베리의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는 바로 위장장애가 있는데요. 엘더베리에는 렉틴이 포함되어 있으니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한 것은 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익히지 않은 엘더베리의 경우 설사, 구토, 메스꺼움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허브 및 과일류 건강기능식품처럼 임신 중에는 섭취가 권장되지 않고요. 자가 면역 질환이 있거나 화학요법 중에 있으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복용할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엘더베리에는 주로 익지 않은 베리에서 발견되는 독성 또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나 대부분은 열 처리 중에 분해된다고 알려져 있고 5에서 10분 정도 끓일 경우 알레르기 유발 위험이 감소한다고 과학적으로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영양 보충제나 허브 성분을 섭취하기 전 특정 질환이 있으시거나 치료를 받고 있으실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할 것을 권장드리고요. 특정 허브 성분이나 보충제를 자가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위험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많은 제조사들이 엘더베리 관련 상품에서 엘더베리의 학명, 삼부커스, 그것도 여러 종류 중에 삼부커스 나이그라 또는 블랙 엘더베리를 사용한다고 표기하고 있으니 관련 제품을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구매하시기 전에 꼭 성분의 종류를 확인하시는 것도 선택할 때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오늘 삼부커스, 엘더베리 과학적으로 연구된 효능과 또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콘텐츠를 준비하다 보니 한번 먹어보고 싶기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처럼 잔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분이시라면 매번 감기 방지 차원에서 한번 섭취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든든하시고요.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